직구 하나만으로 살기는 힘듦. 변화구가 구림. 구림? 아니,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은 간보안 선수 제가 알기로는 불펜 투수 있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애매하기는 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선발로는 애매하다. 실력에 기복이 심하다. 그 약점 노출이 올해는 좀 작았는데 내년 시즌 되면 좀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견제 뭐 이런 거는 좀 고칠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못 고쳐요. 진짜 못 고쳐요, 여러분. 코치 입장에서는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저는 선수는 사실 쉽지 않다고 봅니다. 선발진을 생각했을 때 이 박세웅, 나균환에 비해서 조영표, 소영준이 훨씬 더 무게감이 있어 보여요. 그다음에 세팅을 다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 이야기가 사실 이런 프론트들한테 지장을 주진 않겠죠. 오늘은 뭔가요? 오늘은 외국인 투수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진짜 외국인 투수요? 제가 가짜로 한 적 있습니까? 이야기를? 저희가 썸네일에 좀 욕심을 한번 부렸었어가지고. 위즈덤이랑 레이에스 이야기요? 네. 그 얘기 제가 해가지고 막 기사도 난 줄 알았더니 그 얘기가 팬분들 사이에서도 조금 있었다면서요? 얘기끼리 있었어요. 뭐 한번 해보시죠. 예. 팬들 사이에서 의견이 좀 갈리는 투수 4분을 한번 추려봤어요. 선수들의 재계약 여부 내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제는 뭐 투수 전문가를 떠나서 이제 뭐 스카우터까지 시키려고 그러시나. 뭐 한번 해보시죠. 예.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이야기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외국인 선수들이 뭐 진짜 올 시즌 하나이글스처럼 팀 성적이 확 올라가기도 하지만 이게 진짜 정말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무리 잘했던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한국에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중간에 대체 선수로 뭐 단기로 왔다가 우리나라 리그에 완벽하게 적응을 해가지고 또 잘해서 내년 시즌에 또 뛰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야구를 제가 오래 해봤지만 이 야구라는 스포츠는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미국에서 제가 마이너리그 있을 텐데 그때 삭발하고 있었는데 삭발은 이야기를 왜 하는 거야? 워싱턴 경기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선발 투수가 7승 무패 평균 자체는 0점대. 왜 메이저리그 콜업이 안 되냐? 너무 잘 던져. 근데 그 선수가 중간에 하나 이글스로 갔었어요. 아 이번 하나 진짜 외국인 선수 잘 데리고 갔다 했는데 그 선수가 5점대 한국에서 볼넷 엄청 주고 그래서 그냥 시즌 끝까지 못 맞추고 방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아니 뭐 공이 달라서 그런가 밥이 달라서 그런가 뭐 날씨가 달라서 그런가 이게 왜 그런 거지? 이건 진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외국인 선수를 데려올 때는 리스크도 크고 진짜 쪽박도 있고 대박도 있고 무언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추려 오신 선수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롯데 간보아 선수, KT 헤이소스, 기아 올러, SSG 화이트 선수인데 이 선수들 다 잘했어요. 중요한 거는 이거 같아요. 팀에서 이제 내년 시즌 구상을 할 때 전제가 좀 있죠. 외국인 선수를 데리고 올 때 외국인 선수도 고민을 하잖아요. KB리그에 갈지 말지. 근데 이 외국인 선수들 많이 뭐냐면 메이저리그에 콜업이 임박해 있거나 기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한국에 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막 못하기만을 기다려. 이 선수가 콜업이 안 돼서 아니면 40일 로스터에서 빠져서 지명할당이 됐을 때 빨리 낚아채자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약간 그런 게 시기적으로 딱 맞아떨어졌을 때 폰세 선수도 봐봐요. 한국에서처럼 계속 잘했으면 한국에서 못 데리고 와요. 예. 근데 폰세 선수도 성적이 조금 안 좋았는데 데리고 와서 다시 살아난 케이스고 대부분 외국인 선수를 뽑을 때 이제 최소 3년 이상은 지켜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팀에서.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있을 때 구단에서 확신을 했을 때는 저는 충분히 교체 카드를 꺼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선수를 데리고 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비슷한 선수들이라면 저는 좀 안전함을 선택할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을 어떻게 표현해요? 도박. 그러니까 잘 데리고 왔을 때는 팀 성적이 올라오는 이거에 매료돼서 교체를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는 건데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일 것 같아요. 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고 롯데 같은 경우는 데이비슨 선수가 가고 벨라스케스 선수가 왔는데 완전 실패를 했죠. 롯데의 5강 탈락은 사실 외국인 선수 교체의
원인을 전문가든 전문가가 아니든 다 그거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롯데 입장에서도 좋은 경험이었을 것 같고 그렇게 조금 위험 부담이 있다. 의견들 한번 보시면서 네. 편하게 한번. 간보아 선수 중간에 합류해서 7승 8패 108이닝 투구하면서 탈삼진 117개면 이제 이닝당 탈삼진 잡는 것도 좋고 7승 8패. 근데 이게 이렇게 전체적인 성적을 봤을 때는 잘했단데 초반에 연승 달리다가 후반에 갑자기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은 간보아 선수 제가 알기로는 불펜 투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선발 투수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었다. 내년에는 더 좋아질 여지가 있는데 여지 있는 채로 가느냐 아니면 더 또 잘하는 선수 쪽으로 눈을 돌리느냐인데 간보아 선수 이제 재계약에 찬성되는 입장이 있네요. 이제 KBO 외인 자원 패스볼러 왼손에 대한 메리트 그리고 퀄리티 스타트도 11번을 기록을 했고 막판에 이제 부상 무리하게 투입해서 그렇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후반기에 합류해서 100이닝을 넘게 던진 건 정말 많이 던진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재계약 반대 입장은 선발 풀시는 경험이 없다.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성적 저하 직구 하나만으로 살기는 힘듦 변화구가 구림 팔꿈치 통증 부상이 불안함 내구성 이런 이제 불펜을 하다가 선발로 전환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 선발로서의 몸을 만들 수 있나요? 있죠. 왜냐면 스프링 캠프 때부터 선발 투수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이 있고 피칭 개수가 늘어나고 이제 휴식을 하고 던지잖아요. 그런 정도의 훈련이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팔꿈치 통증 부상이 불안함.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진짜 수술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수술 직전인 건지 아니면 미세한 건지 이 팔꿈치 통증 부상 요거를 이제 그냥 제외한다면 저는 사실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직구 하나만으로 살아남기 힘듦? 아니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지금은 ABS 시대거든요. 옛날 이야기 하면 그렇지만 옛날에 볼이었던 게 스트라이크 판정을 종종 받으니까 왜냐면 우리가 보더라인 여기 끝에다 슬라이더를 던지는데 이 슬라이더가 이렇게 딱 걸치고 안 걸치고 하는데 사실 공 하나 빠지고 하나 들어오고 이거 사람 눈으로 판단하기 좀 힘들어. 근데 일정하게 들어온다면 대부분의 스트라이크 판정을 내려요. 지금 ABS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빠져도 볼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처럼 슬라이더가 좀 정교한 사람들도 사실 ABS가 있으면 이게 볼이야? 그럼 좀 더 안으로 던져야 되네? 그러다가 더 안으로 들으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변화구가 차라리 직구가 빠른데 변화구가 안 좋아. 하지만 변화구가 막 이렇게 들쑥날쑥한 것도 저는 상당히 이제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는. 그래서 저는 이제 구위적으로는 간보아 선수는 저는 너무나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롯데 스카우터로 가서 다른 외국인의 명단을 보면 또 마음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애매하다. 근데 진짜 애매하기는 해. 애매하기는 한데 교체하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몸개수가 늘어나니까 확실히 힘이 붙이는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선발로서의 몸을 안 만든 상태에서 와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펜 투수하는 선수가 5이닝 이상 투구하고 100개를 가는데 뭐 3경기, 5경기는 괜찮더라도 그 이후 넘어가면 아마 체력적인 부담을 확 느낄 거예요. 네, 그렇다 보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게 이제 내년 시즌 준비하면서 아예 선발 투수처럼 운동을 한다면 저는 이거는 금방 적응되거든요. 아닌가? 나는 금방 적응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다. 결국 선발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불펜한 선수들이 사실 너무 많잖아요. 그거는 이제 선발 투수로서 뛸 수 있는 뭐 구종이나 그런 메커니즘이 안 됐을 때 되는 거지. 근데 두 가지예요. 제구력이 좋고 변화구가 많다거나 제구력은 없어도 스태미너가 좋고 강한 공을 던진다거나 이러면 이제 선발 투수가 가능한데 근데 중간 투수들은 사실 구위형 투수들도 버틸 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선발로 가면 좋겠다 싶어서 했어. 근데 이 선수가 이제 변화구를 남발하다 보니까 좀 투구 패턴이 읽힐 수도 있고 이제 그랬을 때 사실 성적이 안 나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간보아 선수는 이제 뭐 그러한 부분으로 선발이 된다 안 된다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선발 투피치가 선발로 하기 좀 부담스럽다. 어제 구종이 하나 더 서드 피치가 있어야 된다 얘기 많이 하는데 간보아 선수는 어떤 서드 피치를 했을 때 좀 효과적일까요? 체인지업이죠. 예.
좀 떨어지거나 슬라이더 반대 방향으로 휘는 구종. 그러니까 체인지업이 있으면 체력 안배도 훨씬 되고요. 체인지업은 강하게 던지는 공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만 있어도 저는 충분히 이제 메리트가 있어요. 메리트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고민이네요. 이건 진짜 모르겠다. 일단은 보류. 자, 헤이수스 선수로 들어가 보면 올 시즌 이제 9승 9패 하면서 3.96의 평균 자책점, 163이닝 투구를 했네요. 이닝 수도 이제 가장 많고 여기 추려주신 분들 중에는 이제 WHIP가 1.33이면 이제 그냥 무난했다. 그래도 이만한 선수가 없다. 선발은 물론 중간에서도 쓰임새가 있다. 바꾸고는 싶지만 3일 휴식, 선발 플러스 불펜 대기시키고 헌신하는 선수. 팽하기는 그렇다. 그렇죠. 이게 헌신을 했는데 팽하기는 그렇죠. 이제 재계약 반대 입장은 타고 시즌이 작년보다 올 시즌 성적이 떨어짐. 1선발로는 애매하다. 실력에 기복이 심하다. 벤자민은 LG를 잘 잡았는데 그보다 못한 게. 번트 수비 실수가 잦다. 이 선수는 이제 2024-25 비교를 좀 해보니까 확실히 조금 수치가 떨어지긴 했더라고요. 요거는 저는 좀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롯데의 선발진을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외국인 선수 2명, 박세웅, 나균환 떠오르는데 이 박세웅, 나균환에 비해서 고영표, 소영준이 훨씬 더 무게감이 있어 보여요. 그렇다면 요거는 한번 모험을 둬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세팅을 다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선발진이 조금 이렇게 부족한 시점에서는 사실 모험 무리수를 두는 것보다는 좀 안정감을 두는데 이 고영표, 소영준이 있는 상황에서는 한 번쯤은 저는 조금 생각을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왜냐면 헤이수스는 이제 2년 차고 성적이 이제 조금 하락한 게 있으니까 물론 이제 헌신은 한 거는 전 당연한 거라고 봐요. 팀의 일원으로서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을 한 건데 헤이수스 선수는 그렇죠. 상대 팀들이 이제 눈에 익었어요. 공들이 꼭 이제 다르게 바뀔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잘했지만 KT는 항상 5강 이상의 팀 성적을 바라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오히려 헤이수스 선수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제 느낌에는 왠지 교체의 스멜이 살짝 풍기네요. 네. 전체적인 상황을 좀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드네요. 올러 선수는 사실 부상으로 좀 빠져 있었잖아요.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가 8위 한 거를 감안했을 때 이 정도의 성적은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3.62에 149이닝 던졌고 11승 7패. 아 근데 진짜 이거 너무 힘들다. 새 옷인가요? 네, 티셔츠? 뒤에 일부러 안 떼신 네 거예요? 맞아요. 아, 네. 넘어와가지고. 어디로 남았어요? 아 올러 선수 전반기에는 공도 좋고 위력적이었다. 올 시즌 24차례 선발 등판, 15번의 퀄리티 스타트. 다친 건 비에 와서 미끄러져서 그런 거다. 구속이 좋다. 재계약 반대 입장은 후반기에 자책점이 많다. 2선발 정도는 좋지만 1선발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팔꿈치 부상 이후로 불안하다. 어림없게 털릴 때가 많다. 봄, 가을에 취약하다. 근데 이게 제가 투수로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올러 선수가 전반기에는 좋았어요. 근데 후반기에 좀 안 좋았어요. 이닝이 이제 54이닝 거의 이제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자책점이 28자책. 그 자책점이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평균 자책점이 이제 4.67인데 과연 올러 선수의 탓이냐? 물론 올러 선수의 탓이죠. 근데 전반적으로 후반기에 타이거즈의 팀 분위기가 어땠어요? 완전히 침체돼 있잖아요. 그럼 올러 선수도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아무리 좋은 선수도 팀 성적이 하락이 하면 떨어져요. 네, 왜냐면은 타선의 도움 못 받죠. 중간 투수들의 블론 세이브, 승계주자 실점이 많아질 거죠. 아무리 싸우고 싶다는 의지가 강해도 전쟁터에 나갔을 때 싸울 힘이 없어져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성적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근데 이거를 타자 출신은 사실 투수 입장에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좀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저는 올러 선수의 후반기 성적이 부진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선수의 실력보다도 그렇죠.
왜냐면 좋은 구위와 구종을 갖고 있어서 조금 아쉬워요. 그냥 1년 정도 더 해봤을 때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팀 로얄티도 엄청 강하다는 소문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을 중요시 사는 거고, 내년 시즌 초에 타이거즈는 아마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부상 선수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완전체로 시작을 해야 될 거고, 그런 거지. 우리가 이제 예상 시나리오를 짜는데, 이제 외국인 선수를 교체를 해서 시즌 초에 잘했을 때랑 못했을 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선수들을 유지해서 잘했을 때가 있고 못했을 때가 있을 건데, 잘했을 때는 우리가 빼자고. 항상 우리가 안 좋을 때를 생각해야 되잖아. 근데 안 좋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내일 올러가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하다. 교체를 단행해서 이 선수가, 교체된 선수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이 초반에 꼬인 분위기가 많이 꼬일 것 같은, 부상 선수를 다 돌아왔고 선수들 컨디션 조절 잘했고, 그 다음에 스프링 캠프 때 분위기도 잘 만들어서 잘 이렇게 싸울 수 있는 힘을 딱 만들어 놨어. 근데 새로운 선수, 아무래도 기대를 더 할 수밖에 없죠. 행여 아까 말했듯이 워싱턴에 있던 그 하나 이글스에 갔던 그 선수처럼 기록이 좋은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안 좋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랬을 때 타격을 받는 팀 분위기를 생각했을 때는 저는 올러 선수는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사람인지라 새로운 외국인 선수가 좀만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벌써 그 선수들을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올러 선수가 있으면 사실 이런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 올러 선수에 대한 미안함들이 있잖아. 팀적으로 잘 던져줬는데 승리도 많이 따내지 못했고, 팀 분위기도 있었는데 시즌 끝까지 또 잘 던져줬고, 이런 거에 대한 괜찮아, 올러 다음 경기에 잘하면 돼, 요거랑 말은 안 하는데 그냥 이런 제스처가 나온다니까. 아쉽다. 초반에 우리 딱 힘 받아서 좀 갈 수 있었는데, 이거보다는 올러 괜찮아, 우리가 해줄게, 우리가 못한 것도 많으니까 이겨줄게, 이런 게 더 팀적으로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딱 들었어요. 그래야지 흐름을 탔을 때 이 선수들의 의지력과 분위기와 이게 저는 훨씬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아주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올러는 저는 재계약 찬성입니다. 재밌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득점권이나 주자 있을 때하고 주자 없을 때 차이가, 주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올러 기록이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네요. 왜 이런 건가요? 몰라요. 올러.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세트 포지션 할 때 와인드업과 세트 포지션의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빠른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러 선수가 겪었던 미국 야구보다는 좀 주자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상황들, 그런 것들이 조금 아마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1년 수치를 보고 이거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건가요? 바꿀 수 있어요. 세트 포지션 되게 간단해요. 타이밍만 조금 바꿔도 주자를 잡아놓을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쉬워요. 뭐 그런 거지. 그냥 2루 가. 나는 그냥 타자랑 승부할게. 이런 성향의 투수가 있고, 그 다음에 2루를 또 허용하기 싫어서 주자에 신경 쓰는 투수가 있는데, 저도 사실 그냥 가. 어차피 아무리 빨리 해도 못 잡아. 그냥 가. 요런 성격인데, 그런 것만 좀 잘 이용을 해도 저는 뭐 이거 크게. 근데 이런 선수들의 단점이 뭐냐면 경기 후반 위기 때 조금 단점이 와요. 그때는 다음 투수한테 넘기면 되잖아. 아까 그 KT 위즈 선발 고영표, 소영준 얘기했잖아요. 기아는 외국인 투수 2명 되게 중요해요. 지금 선발이 양현종, 이의리, 윤영철 수술, 김도현, 팔꿈치 부상. 지금 부족해요. 되게 중요해요. 이거 교체 무리수 둬서 잘하면은 물론 좋은데, 혹시 안 됐을 때는 내년 시즌 초에 엄청난 고생해요. 이런 것도 진짜 생각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아. 2점대 기록했어요. 2.87. 그 다음에 11승 4패에 134이닝. 근데 화이트 선수도 좀 부상도 있었고 많은 이닝을 소화해 주진 못했는데, 역대 3번째 외국인 원투펀치 동반 10승 달성했고요. 패스트볼 구위가 진짜 좋죠. 시즌 성적이 꽤 좋은 편입니다. 세부 지표만 보면 하나의 와이스급이에요. 반대 입장 보면 입스가 온 것이 꽤 치명적이죠. 이제 패대기 송구, 견제 입스, 이런 좀 단점이 있는데,
후반기 특히 포스트 시즌의 경기력이 저하됐습니다. 이거는 한 경기 뛴 걸 가지고 저하됐다라고 절대 안 봅니다. 규정 이닝을 못 채움, 삼진도 별로 못 잡은, 위닝샷도 없음. 그러니까 규정 이닝도 못 채우고 삼진도 별로 못 잡고 위닝샷도 없는데 타자들이 적응해서 이제 잘 치는 느낌. 내 이야기가 사실 이런 프론트들한테 지장을 주진 않겠죠. 신경 안 쓰실 것 같아요. 신경 안 쓸 거야, 그죠? 저는 화이트 선수는 사실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약점이 좀 많아요. 그 약점 노출이 올해는 좀 작았는데 내년 시즌 되면 좀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앤더슨이 잔류한다는 가정하에 저는 화이트 선수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무언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비슷해요. 유형이. 앤더슨과 와이스 비슷한 유형. 근데 앤더슨이 조금 더 좋죠. 약간 이런 거지. 앤더슨 던지면 와 좋다. 와 앤더슨 진짜 볼 좋아졌다. 오. 근데 화이트 선수 던지면 잘 던졌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걱정이 되세요? 그냥 딱 보면서 감탄은 안 했는데 내용이 되게 그냥 항상 좋게 걸려. 근데 이것도 사실 잘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지극히 제 기준입니다. 약간은 다른 유형. 그냥 투구품도 정통 오바인드보다는 뭐 약간 뭐 올러 선수라든지 아무래도 1선발부터 5선발까지 딱 꾸려지는데 같은 유형이 있는 것보다는 다른 유형 5명이 좀 베스트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SSG 랜더스의 투수 코치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뭔가 나는 조금 앤더슨이 있다는 가정하에 없으면 또 이야기가 달라져요. 앤더슨이 또 메이저리그 갈 수도 있으니까 한 번쯤은 올 시즌에 우리 포스트 시즌에 김건우 선수 있잖아요. 그 선수 내년에 아마 선발 로테이션 들어갈 것 같고 김광현 선수 있고 앤더슨 선수 이 3명이 있는데 거기에 화이트 뭔가 약점?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코치 입장에서는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이 약점 노출이 됐다라는 거는 견제 뭐 이런 거는 좀 고칠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못 고쳐요. 입스는 진짜 못 고쳐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아마 화이트 선수도 스트레스고 다른 선수들이 이거 이제 약점 공략할 거고 그러면 저 이거 좀 크게 보여가지고 비슷한 유형 폰스 말씀은 워낙 잘하니까 좀 결과가 이어졌는데 이게 근데 성향 차이예요, 성향 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자꾸 기아 타이거즈 선수로 예를 들면 안 되겠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앤더슨이랑 네일이랑 이렇게 똑같이 있잖아요. 저는 네일. 결국에는 저는 안정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 던진 횟수는 앤더슨 선수가 더 많아도 못 던진 횟수는 네일 선수가 더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하시죠. 저는 그냥 딱 그래. 제 스타일은 그거예요. 파이어볼로보다는 그냥 안정감이 있는 게 무조건 좋아. 왜냐면 진짜 계산이 쓰거든. 파이어볼로는 잘 던져 주길 바라고 내는 거지 계산을 하고 내지 않아요. 이건 제 성향이에요. 제 성향. 그래서 그냥 뭐 모든 야구 선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라는 사람은 좀 그래서. 근데 왜 그런 거 있어요? 비싼 유형 안 하고 이거 중간에 왼손을 끼운다든지 이런 감독님들도 계시지 않나요? 그럼요. 아무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공이 날아오는 각도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자들로 하여금 익숙함을 조금 없애는 입장. 그게 약간 불편한 거죠. 근데 타자들로 사실 크게 지장은 없는데 근데 같은 유형을 연속 보면 조금 거부감은 안 들 거예요. 공을 보면서. 같은 변화고 같은 직구 이런 거면. 불펜 같은 경우도 비슷한 유형 두 선수가 연달아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그건 다르죠. 왜냐면 상대하는 타순이 다른데. 선발 투수는 1번부터 9번까지 상대를 하고 그 타자들이 한 번씩 더 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중간 투수들은 3, 4, 5번을 상대하면 6, 7, 8번을 상대하잖아. 그러니까 안 겹쳐요. 그건 좀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대기 타석에서 아무리 타이밍을 맞춰도 타석에 들어가면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좀 괜찮다. 네 선수 얘기를 한번 해보셨는데 네네. 이제 결정을 하시죠. 근데 이거 저기 무슨 점 보는 채널이에요? 요즘에 왜 그래? 다? 요즘에 왜 자꾸 뭐 예상을 하라 그러고 찍으라 그러고 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좀 그래요. 그럼 51대 49로 가시죠. 근데 이거 선수들이 물론 안 보겠지만 보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저 옛날에 미국 갔을 때 몇몇 기자분들이 윤성민 실패한다 이런 기사 쓰는 거 보면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 할 말이 없네요. 진짜로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뭐 저라는 사람은 뭐 생각이 이렇다 네, 맞습니다. 정도로 뭐 팀 사정 그런 거 다 고려했을 때 교체한다 안 한다 요거는 뭐 구단의 몫이고 저였다면 이제 구성은 좀 이렇게 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러 선수는 한 해 더 가도 될 것 같고요. 화이트 선수랑 헤이수스 선수는 조금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구단의 입장에서 뭐 결정은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감보아도 진짜 51대 49예요. 진짜 반반이에요. 네. 제일 많은 질문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시아 쿼터 하면은 마무리 뽑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무래도 타자 약한 팀들 같은 경우는 거포 내려오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일단 외국인 선수가 마무리하는 거는 효율이 많이 떨어지죠. 예전에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는 항상 뒷문이 항상 불안했기 때문에 마무리 선수를 어센시오 선수를 또 쓴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앤서니 선수는 선발 등판을 하다가 마무리로 간 케이스예요. 네. 그것도 사실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것보다는 투수라면 선발을 맡아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아시아 쿼터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반반인데 무조건 뭐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밖에 없죠. 약한 부분 그 팀의 약점 우리는 5선발이 좀 약했다 아니면 우리가 클린업 다음이 없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어디에 수비가 좀 부족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채워 나가지 않을까요? 아시아 쿼터제를 한다면. 그러니까 4명 동시 출전이 가능하네요. 4명 그러니까 마무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시아 쿼터제 한해서 진짜 완벽한 마무리형이 있다면 마무리가 조금 흔들리는 팀들은 마무리 써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왕이면 선발 내지는 중심 타선을 쓰는 게 그래도 더 효율이 극대화되지 않을까. 안 그래도 한국 선발진 키우기가 쉽지 않은데 또 기회를 뺏기는 느낌이 그런 의견을 많이 얘기해요. 그렇게 선발 투수가 된다면 이제 국내 선발진이 이제 2명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진짜 선발 투수 키우기가 쉽지가 않아지겠네. 근데 구단의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선발 투수는 데리고 올 것 같고 선수의 입장으로서는 자꾸 이렇게 하면 내 자리가 좁아지네 하지만 그거는 선수들이 감내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거 확정이 된 거예요? 아시아 쿼터제가? 네, 다시 보면 확정이 내년부터 바로 좀 준비 좀 해볼까? 네, 그래서 오늘 그 다양한 커뮤니티에 있는 팬들의 의견을 가지고 제가 한번 저의 생각을 한번 전달해 봤는데요. 혹시나 이제 제가 언급을 한 선수들 그냥 개소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뭐 저의 생각이었고 저보다 위대한 선수들을 제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야구를 좋아하시고 사이버윤 채널을 보시는 우리 팬분들과 좀 소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논란되겠다. 안녕. 질문 있습니다. 네. 감독들이 소위 믿음의 야구라고 하면서 3, 4, 5번 중심 타자들을 컨디션이 나쁜데도 한 달 이상 중심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1할심에서 뚝뚝 흐름 끊는데 이거 너무 팀의 손해 아닌가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밖에서 보면 진짜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아니 왜 못 치는데 안 내려? 이 뭐가 있냐면요.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잖아요. 근데 냉정하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이거를 좀 비유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원이실 거니까 회사로 얘기를 들어볼게요. 어떠한 회사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참 일을 잘해서 연봉도 세지고 올라갔어요. 근데 갑자기 일이 안 되는 거야. 한 달 동안. 근데 2년 동안 잘했던 이 직원을 못했다 그래서 팀장에서 사원으로 내려요. 그러면 그 회사에 계실 거예요? 퇴사하실 거예요? 대부분 아마 퇴사할 거예요. 불만을 품고. 근데 이게 신뢰의 문제예요. 이 감독들도요, 선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지 감독이 가고자 하는 방향의 선수들이 따라간다고요. 이렇게 성적이 안 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타순의 기용을 받으면요, 빨리 회복을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에 대한 보답을 하려고. 무언가 그런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기용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빼지 않는 선수들은 몇 년간 해줬던 선수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신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요즘에 조회수가 이렇게 안 나와. 야, 너 이제 나가. 필요 없어 이제. 다른 사람. 요거랑 똑같아요. 화원해요.
파고져. 야, 요즘에 조회수가 떨어졌는데 한번 다시 해보자. 너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겁나 열심히 할 거지. 요거예요. 여긴 새로운 무대 마운드를 넘어서 웃음이 홈런처럼 터져 모니터가 내 관중석 여긴 또 다른 경기장